자, 실전 모의고사 32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보실 시점이 9월 초쯤, 9월 모의고사 볼 때쯤인데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학기 초부터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이 지금 좀 지칩니다. 그리고 지금 수시철이잖아. 그러니까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정신이 좀 빠져 있어요. 정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기회지. 경쟁자들이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9월 모평을 보고서 좀 안심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좀 잘 나오는구나. 이제 됐겠다. 영어는 끝. 이런 친구들은 수능 가서 거의 17하고 망합니다. 그리고 슬슬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부를 해봤어. 열심히 했는데 9월까지 성적이 안 나와. 아, 난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지. 라는 친구들이 생기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게 되게 무색하게 이 시점만 되면은 뭔가 애들이 정신이 빠진다. 그럼 내 입장에서 어때? 경쟁자가 없어지는 느낌이니까 더 화이팅하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2달 사이에 뭐 바뀌겠어? 이러한 멍청한 생각을 하시게 되면 계속해서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게임은 간단해. 여러분들 뭐 하면 돼? 수능날까지 최대한 나의 실력을 올려가지고 최상의 결과를 수능 때 받으면 그만이야. 6월이 어떻고 9월이 어떻고 상관없습니다. 뭐 어때? 지나가는 과정이지. 그 과정 속에서 문제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린 다음에 70일 동안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를 앞으로 더 해야 될까를 깊이 고민하시면서 가는 거지. 이제는 뭐다 단정 짓지 말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알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 지금부터 1% 2%씩 올린다는 생각으로 하루에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29번 오랜만에 어법 문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컨설트인데 봐봐요. 얘가 컨설트가 친구들, 그러니까 with를 쓰는 경우에 with를 쓰면 컨설팅 이런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누구와 상담하다, 누구누구와 상담하다. 근데 잘 쓰는 게 뭐냐면 뒤에 바로 목적어가 와.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참조하다요. 참고하다. 요걸 기억해야 돼요. 뭐를? 이 뜻을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컨설트는 무슨 뜻이다? 참고하다. 아, 참고하다. 두 번째, wage가 되겠습니다. wage는 임금이야. 명사일 때는 임금. 근데 동사일 때 잘 쓰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전쟁 같은 것들을, 전쟁을 불러일으키다. 불러일으키다. 이 말이야. 야기시키다. 세 번째, refer to는 그냥 비동사입니다. is야. 알겠어? 그래서 뭐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언급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봐봐. A를 쓴 다음에 refer to를 쓰고서 그 다음에 B를 쓰면 A는 B다 이 말이야. A는 B이다 라고 인식하면 끝이야. A는 B를 언급한다, 나타내다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A는 B이다. 알겠지? 넘어가 볼게요.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인데 뭐에 따르면입니까? 그리스 미솔로지 신화에 따르면 The Oracle, 오라클이 신의 말씀, 신탁이라고 합니다. 델포이에 있는, 델포이는 어디야? 그리스 도시가 되겠죠. 델포이에 있는 신탁, 신의 말씀이 참고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게이지, 측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리스크인데요. 위험인데 뭐 하는 위험이냐면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한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신탁이 참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n modern times, 현대 델포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그룹입니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룹 서베이 테크닉, 그룹을 조사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통합시키기 위해서. 의견들을,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뭐 하려고? 발전시키려고. 집단의 판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단어에 대한 명확한 쓰임을 모르기 때문이야. 알겠어? 아, 컨설트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야? 컨설팅 알지 않습니까? 상담하는 거. 근데 with가 없으면 참고하다. 참고된다. 아, 신탁, 신의 말씀이 참고가 되는구나. 뭐 하기 위해서? 게이지 뭐지? 게이지 아는데? 그 게이지 차는 거. 아, 이게 측정하는 거구나. 측정하기 위해서 위험을, 뭐 하는 위험이야? 웨이징? 아, 불러일으키는 거.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한 위험을 참고하기 위해서 델포이에서의 신의 말씀을 참조했다는 거. 됐습니까? 전쟁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본 거죠. 델포이란 말은 뭐냐면 그룹을 조사하는 기술 되겠습니다. 현대에는요. 뭐 하기 위해서? 결합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 집단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됐습니까? 가볼게. 자,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투부정사야. 봐봐.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아. 일단 투부정사의 밑줄이다 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뭐 하냐면 첫 번째
일단 동사 자리인지 or 동사가 아닌지. 그러니까 투부정사 동사야 아니야? 아니지 않습니까? 동사가 아니어야 하고요. 동사가 아닌만 확인이 됐으면 무조건 맞아요. 이것은 맞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끝이. 알겠습니까? 더 이상 안 물어봐. 수능에서 보면은 어디부터니? 여기군요. 아무튼 델포이에서의 오라클이 참고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현대인은요, 델포이란 말이 뭐냐면 그룹을 조사하는 기술 되겠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뭐 하려고? 아, 보니까 동사가 이미 있어 없어? 동사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refer to. 동사가 안 나와도 돼. 그러니까 준동사가 맞지. 그러면 투부정사 더 이상 볼 게 있어 없어? 없다고요. 무조건 맞는 보기 쉽지 않습니까? 두 번째, which인데 그럼 100번 뭐 묻는 거냐면 봐봐. 이거는 versus 전치사 플러스 which를 묻는 거예요. 혹은 where 정도가 되겠죠.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것이고요. 얘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장을 좀 보면은 각각의 레시피든 각각의 응답자가 받는데 일련의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예를 들어서 5개의 가장 그 엄청난 위험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데 그 다음에 얘는 빼버리고 컴마가 있는 상태에서 which야. 그러면 앞에 있는 questions를 꾸며주는 것 같은데 뒤에 문장을 보니까 그가 써 무엇을 그의 의견과 이유를 써. 문장 완전히 불완전해. 완전하죠. 그러니까 where를 쓰면 끝이야. 어렵지 않다. 답은 2번. 할 수 있겠어 친구들? 만약에 어법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두 가지인데 내가 점수대가 2등급인데 어법이 부족해. 그러면 무조건 어법 인사이드 아웃 수능편을 주세요. 수능편.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어법 인사이드 아웃 수능편 10강이야. 이거를 반드시 들으세요. 그럼 끝나. 나는 어법을 못하는데 5등급, 4등급이야. 그러면 구문과 단어를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어법이 문제가 아니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returned 되겠습니다. 봐봐. 근데 이런 거야. and가 이렇게 있고 but이 있고 or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모가 있으면 어떤 문제냐면 병렬이야. 그러니까 앞에 세모도 있을 수 있고 동그라미도 있을 수 있고 네모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얘가 정답이라면 이 세모와 같이 해당하는 이 앞에 세모랑 연결되는 게 맞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세모와 얘와 연결되는 게 맞는지 이것을 해석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해보니까 얘가 아니라 이 자리는 동그라미랑 의미가 맞아. 그럼 얘가 아니라 동그라미겠죠.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어? 반드시 and 뒤에 뭐가 있으면 해석해가지고 병렬을 찾아본다. 가겠습니다. 조사된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이요 are summarized 요약됩니다. 어디에? 보고서에. 그리고요 returned니까 후보군이 얘 아니야. 그리고 returned 돌아갑니다. 누구한테? 응답자한테 돌려보내집니다. 그럼 봐봐. 요약되고요. 그 다음 앞에 비동사가 생략된 거 아니야? 돌려보내진다. 괜찮죠? are returned. 이게 요약되고 뭐가? 의견들이 요약된 상태에서 돌려지는 거니까 괜찮죠? are returned. 얘랑 병렬 괜찮다. 네 번째 보시면 pressured인데 볼 거 없죠. 여기는요. 누구도 feel pressure, 압박감을 주는 건지 느끼는 건지를 보시면 되는데 봐봐. 쓰여진 응답들이 익명이기 때문에 누구도 압박감을 주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겠죠.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뭐 하는데? 따르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데 압박감을 느끼는 거니까 일이 괜찮고요. 다섯 번째 don't.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읽어볼게. 일단은 만약에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바꾸면 그들은 설명해야 돼. 무엇을?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야 돼. 근데 만약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또한 설명해야 돼. 그럼 이게 뭐가 쓰겠습니까? 의미상. 그들이 바꾸면 바꾸지 않는다면이지. 그러면 얘를 갖다 받는 거니까 change. 일반 동사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 don't 아니야. 그러니까 if you don't change일 거니까 괜찮다. 그래서 아가 아니라 don't로 쓰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왜? 일반 동사의 부정이니까. 다음은 2번 가시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percept가 뭐 percept. 인식하다. perceptible은 인식 가능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식 가능한.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명사가 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그러면 관계대명사 자리에 요 명사를 넣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형태가 명사를 쓴 다음에 by 다음에 명사일 거 아니야. 그치? 넣었으니까 의미를 보세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야. 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명사를 대신 넣어준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전명부지.
그러면 by 명사니까 무슨 뜻이야? 명사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명사를 쓰고 자, 그 by 위치 명사에 의해서 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한다. 되십니까?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관계 대명사니까 요 명사를 이 자리에 넣어야 돼. 그래서 그 명사에 의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명사까지 해석해. 명사, 그 명사에 의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따 해볼 거야. 세 번째, 외우세요. 명사하기 쉽다. 명사하기 쉽다. be subject 명사면 명사하기 쉽다. 됐습니까? 하시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리고 이런 생각해야지 이제. although가 있으니까 although A, B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가 although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일 텐데 어디가 중요해? although 나오면 여기가 중요해요? 아니면 여기가 중요해요? 당연히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비록 문화적인 변화가 is not usually 일반적으로는 인식 가능하지 않지만 날마다는 그럼 뒤에는 무슨 얘기 나올까? 변화가 인식 가능하다가 나오겠죠. From day to day 날마다는 인식 가능하지 않지만 뭐 할 때 우리가 look over 볼 때 longer time span 스판이 이제 스판 그 기간이니까 더 긴 시간 기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은 become apparent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뭐가 분명해지는 거냐면 잠깐만요. 여기까지 볼게. A는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가정들조차도 그래서 뭐에 대한 가정이냐면 도덕성이나 아니면 기준에 대한 가정들조차도 근데 봐봐 바이 위치지 그러면 이 위치 자리에 뭐를 두라고요? 이 자리에 얘를 넣어. 어렵니? 됐어? 그럼 바이 스탠다드죠. 정확하게는 바이 모럴리티 앤드 스탠다드예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를 해석상은 전면구 취급을 하고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심지어 가장 근본적인 가정들조차도 뭐에 대한 도덕성과 기준들에 대한 근데 그 도덕성과 기준들에 의해서 도덕성과 기준들에 의해서 quality of life, 삶의 질이 평가되는 이 기준들과 도덕성에 대한 가정들조차도요. 뭐 하기 쉽다? 변화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 이게 해석을 잘 하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시작!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문화적인 변화가 일반적으로는 인식되지 않지만 날마다는 우리가 더 긴 시간 기간을 봤을 때 뭐 1년, 10년을 보면은 분명해져. 뭐가? 심지어 근본적인 가정들, 도덕성, 사람은 착해야 돼, 어른을 공경해야 돼, 기준들, 그 기준들에 의해서 삶의 질이 평가받는 어른을 공경하는가, 뭐 부모를 존경하는가, 사람한테 친절한가 이러한 근본적인 어떤 가정들조차도 변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의 근본도 시간을 길게 보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다시. 문화적 변화가 일반적으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날마다 뭐 할 때? 우리가 볼 때 더 긴 시간 기간을 그것은 분명해져요. 뭐가? 심지어 가장 근본적인 가정들 뭐에 대한 거냐면 도덕성, 근본, 기준 이런 거 안 바뀌잖아 보통은. 이런 거에 대한 가정들조차도 그 도덕성과 기준에 의해서 삶의 질이 평가받아야 하는 그런 기준들 도덕성에 대한 가정들조차도 변하기가 쉽다 이 말이야. 세상은 길게 보면 변한다 이 뜻이죠. 됐습니까? 자, 빈칸 문제고요. 가볼게. 빈칸이 어디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갈 건데 연결사 있어 없어? 있어 없어? 해봐. 없어요. 그냥 가볼게요. 문화가 구성됩니다. 뭘로요? 어떤 연결된 아이디어로 구성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일반적인 믿음, 뭐에 대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믿음, 무엇이 자연스러운지, 무엇이 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정의하는 아이디어로도 구성됩니다. 아이디어로. 소재가 뭐야? 문화. 소재구나. 말이 길긴 하지만 문화라는 게 일종의 아이디어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결정체이다 이거고요.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문화가 전국 통용은 아니라고요.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대신에 일반적으로 바운디드 제한됩니다. 뭐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뭐뿐만 아니라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에 의해서 제약된다. 그러니까 문화가
일련의 생각들인데 이게 시간 공간마다 다를 수 있다. 나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오늘날의 orthodoxy 정설, 어디서든 통하는 그 정설이 빈칸이래. 타겟팅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특징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오늘날의 정설은 뭐냐면 빈칸이래. 알 수가 없어. 아무튼 문화에 대한 특성을 보시면 되겠죠. 가겠습니다. 비록 문화적인 변화가 인식 가능하진 않지만 날마다는 우리가 긴 시간을 봤을 때 분명해져. 뭐가? 심지어 근본적인 가정들, 뭐에 대한 도덕성이나 기준들에 대한 그 기준에 의해서 삶의 질이 평가받는 이런 것들도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야? 아, 문화적이란 변화가 가능하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문화적 변화가 가능한 거구나. 그랬습니까? 앤서니 다운스가 제공해 생생한 묘사를, 뭐에 대한? 정도에 대한, 문화적 변화에 대한 정도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합니다. 관찰을 하면서. 어떤 관찰이냐면 100 years ago, 100년 전에는요, 화이트 아메리칸이 제거했대. 전체 인디언 부족을 without a blink, 깜빡거리는 거 없이, 즉 눈 깜짝할 사이에 제거했다는 거. 근데 오늘날 보니까 많은 좀 이렇게 심각한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뭐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이슈를 제기하려고 해. 뭐에서? 잠재적인 멸종에서. 이렇게 힌두름이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다른 외래 종들의 됐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푸는 느낌으로 읽어본 거야, 쓱 한번. 그러니까 문화가 뭐 한다? 변한다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뒤가 중요하지. 날마다는 알 수가 없지만 긴 시간을 보니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는 거. 뭐가? 변화하는 것이. 심지어 근본적인 어떤 도덕성, 기준 같은 것들도 변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의 정설은 뭐가 되겠어? 문화는 변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잡은 상태에서 보기를 보셔야겠죠. 됐습니까? 가볼게요. 1번, be as noisy as, 시끄럽대. 말도 안 돼. 2번, 사람들의 마음의 깊이에 도착합니다. 뭔 소리야? 3번, 그러니까 외래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반직관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뭔 소리야? 너무 작아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 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야? 헤테로독시. 아까 봤던 오소독시와 생긴 건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죠. 그러니까 얘가 정설이야. 정파. 얘는 뭐겠어? 사파. 그러니까 이단이야. 이단. 이 말이야. 이거를 주석을 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본문에 없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어제와 오늘의 이단이야. 안 맞는 거. 그럼 무슨 말이야? 오늘날 정설, 오늘날 맞는 것이 어제나 내일에서는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야? 변한다가 되겠죠.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어제의 문화가 아닐 수 있고 내일의 문화가 아닐 수 있다고. 왜?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5번 됐습니까? 아, 문화가 변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앤서리부터. 이 사람이 예시를 보여줘요. 뭐냐면 100년 전 과거에는 아메리칸들이 인디언들, 사람들을 막 죽였어. 옛날에는 사람 막 죽였어. 그런데 지금은 오늘날엔 심지어 동물, 호핑 크레인, 흰두루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실종되고 멸종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요. 옛날에는 사람도 막 죽였었는데 지금은 어때? 동물을 보호하려고 해. 이렇게 문화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시죠. 그래서 아무튼 문화가 변한다 얘기를 잡아야 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논리성보다는 해석이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말이구나 라고 느끼고 주관식 세운 다음에 보기 제거하면 끝.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인데 1부터 4까지는 좀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겠지. 그러니까 눈치껏 얘를 모르더라도 얘랑 얘가 반대말이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으면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32번 가겠습니다. in what 명사 주어 동사고요. 그러니까 what 명사를 하나의 의문사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야. 알겠어? 그러면 어떤 명사에서 주어가 동사하는지 말이야. 됐죠? 두 번째, victim이 희생자 아니겠습니까? victimize, 희생시키다, 희생자로 만들다, 희생시키다, 희생자로 만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olerant는 좀 용서하는, 관용 있는 의 뜻으로 살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갈게. 보시면 ask yourself,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봐봐.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in what 명사 주어 동사지. 그러면 얘가 직접 목적어인데 보세요. 어떠한 맥락이나 상황
에서 주어가 동사하는지야. 어떠한 맥락이나 상황에서 특정 행동에 대한 핵심이 가치를 나타내는지를 물어보세요. 말이 좀 어렵다, 그치? 다시 한번. 물어봐, 너 스스로에게 어떠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특정 행동의 핵심, 특정 행동이 가치를 지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그 특정 행동이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똑같은 행동이어도 상황에 따라 행동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 예를 들자면 너의 거부야. 뭐 하기를 거부하는 거냐면 to be victimized니까, 수동태니까 희생당하는 거, 희생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이 grow more tolerant, 더욱더 관용 있게 되게 도와줄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너가 nature, 성숙해짐에 따라서. 다시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맥락의 상황에서 특정 행동에 대한 핵심이 가치를 의미하는지, 가치를 나타내는지를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희생당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이 관용 있게 되도록이요. 사람들에 대해서 너가 성숙해짐에 따라. 맞습니까? 가볼게요. 보면은 초중반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방금 읽은 데 연결사가 있지 않습니까? 체크. 초중반에 있으니까 먼저 처음 문장부터 읽고 갈게요. 진스 유전자들은 준대. 토대를, 우리의 어떤 모형에 대한 토대를 준대. 그렇군. 경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정체성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렇군. 행동은 표현하는데 우리 개인의 필요성, desire, urge, attitude, 믿음 이런 것들을 표현한대. 그렇군.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행동들이 목적이 있다는 거지. 잠깐만.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거야? 소재가 뭡니까?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experience 아니야. 그럼 뭐야? 얘기했죠. 예. 그 다음에 얘기했죠. 모든 행동들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일입니다. 뭐 하는 것이? 지지적인 어른으로서 뭐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일까를 보시면 돼요. 뭔 소리야? 그러면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돼? 이게 타겟팅이 될 것이고요.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물론 행동과 관련이 있겠죠. 이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한다고. 폭력적인 행동을 resourceful, 뭔가 도움이 되거나 유용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포함시켜야 돼요. 폭력적인 행동을 긍정적인 어떤 resource, 자원으로 포함시켜야 돼요. 잠깐만 무슨 얘기하는 거지? 아무튼 행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폭력적인 행동이 이렇게 유용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인 자원으로 생각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폭력적인 행동은 이렇게 모범이 될 수 있대요. 이렇게 열망에 대해서 통제하고자 하는 열망. 그 다음에 권위 있게 대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거부하는 거, 희생자가 되는 것을. 아무튼 폭력적인 행동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서 특정 행동, 폭력적인 행동의 핵심이 가치를 나타내는지를 물어보세요. 저럴 때는 폭력성이 있는 행동이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요. 예를 들자면 네가 거부하는 거,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거, 폭력을 쓰는 거죠. 이것이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관용 있게 되도록이요. 사람들한테 너가 성숙함에 따라서. 아무튼 폭력적인 행동도 뭐가 될 수 있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커멘트가 이끌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어느 쪽으로 더욱더 좀 이렇게 좋은 미래 쪽으로요. 왜냐면 이것이 확신시켜 주니까. 아이들의 세계관을요. 그 다음에 포함시키니까. 행동의 어떤 핵심을 뭐로써? 긍정적인 원천으로서. 어렵네요. 근데 지금 하는 거에 대한 소재가 행동이고 이해한 게 뭐야? 폭력적인 행동이 뭐일 수 있다? 긍정적인 리소스일 수 있다. 이 말이지. 이 말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어른으로서 뭐 하는 거야? 어른으로서 폭력적인 행동을 좀 좋게 볼 수도 있겠구나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서 보기를 보시는 거죠. 됐습니까? 가볼까? 1번 To follow the great examples of others. 다른 사람의 모범을 따르는 거. 발휘해야 되죠. 이게 보기가 너무 쉬웠어. 2번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는 거.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소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찾는 거야. 건설적인 목적을. 뭐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어때? 그러니까 우리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지. 희생되기를 저항하는 거. 권위 있게 대응하는 거. 이럴 수 있지. 나쁘지 않죠. 자기 반영, 자기 자아 성찰을
촉진시키는 말이 안 되죠. 스탠드 업 지지하는 거야. 괴롭힘 받는 사람들, 이렇게 학대받는 사람들, 희생당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거. 말도 안 되죠. 답은 3번. 어떤 행동에 폭력적이지만 의미가 있겠지.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답이 되겠다. 그죠? 마지막! 후딱후딱 갑시다. 스트레스야. 뭐야?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인데 이것을 동사로 쓰면은 강조하다. 두 번째. 주어는 동사다인데 그 다음에 접속사 and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동사가 나올 수가 없지. 근데 마치 주어가 있고 동사처럼 ing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뭐를 쓰고서 그리고 를 쓰고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 원 동사 원 주어 투 ing 투라고 했을 때 주어 원은 동사 원 하다 그리고 주어 투가 동사 투 하다 이렇게요. infringement는 침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볼게요. 됐습니까? 넘어가. The first stress, 첫 번째 스트레스들이 아니라 얘가 지금 동사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는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개인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봐봐. 여기서 society, 사회적 이익인데 다시 한번 여기 ing 나와. 그러면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처럼 느낌을 주라고. 그 다음에 대신에 중간에 그리고 독립분사구문 아니겠습니까? 뭐 독립분사구문. 그리고 사회적인 이득이라는 게 우리가 CASB는 무슨 뜻이야? A를 B로 간주하다. A를 B로 간주하다. 됐어. 그 다음에 A가 나오고 B 쓴 E 나오고 as가 나오면 A는 B로 간주된다죠. A는 간주됩니다. B로. 됐어? 간주되다. 되십니까? 그러면 그리고 사회적인 이익은 간주가 됩니다. 뭐로? 총합으로 간주가 됩니다. 뭐의 총합이냐면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선호의 총합으로 간주가 됩니다. 무슨 말이야? 첫 번째가 강조한 게 뭐야? 개인의 권리, 사람의 권리가 짱. 그리고 사회적인 이익이라는 것이 뭐냐면 개인이 선호하는 것들 모두 다 한 그 총합으로서 간주가 돼요. 개인이 즐거워야 돼. 그리고 모든 통제인데 뭐에 대한 거냐면 개인의 사용, 자원에 대한 이 통제는 뭐로써? 잠깐만요. 잠깐만. 통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득과 얘가 병렬이네. 모든 통제인데 뭐에 대한 통제냐면 개인의 사용, 그 자원에 대한 사용은 뭐로써? 여기서 뭐가 빠져있게요? being said. 빠져있는 거지. 왜냐면 똑같으니까. 이게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야. 되십니까? 모든 통제, 개인의 자원에 대한 통제가 침해로서 간주가 됩니다. 뭐의 침해냐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됐습니까? 그럼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여기는 개인이 짱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됐습니까? 봐봐. 첫 번째는 뭔지 모르겠죠. 아무튼 첫 번째가 강조하는데 개인의 권리를. 그 다음에 명사학인지 그리고 사회적인 이득은 뭐로 간주가 되는 것이냐면 총합으로서 간주되는데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선호의 총합이야.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개인의 자원에 대한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뭐로서 간주가 됩니까? 침해로서요. 뭐에 대한 침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개인은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돼. 됐습니까? 할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문제가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지문 한 절, 지문 속 단절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소재야. 그러니까 제시문과 지문에 소재를 붙이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것도 없으면 일일이 붙이기. 됐습니까? 가볼게. 모든 종들은 여겨집니다.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뭐처럼?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봐봐. 여기도 주어 동사가 나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여기서 ing야. 그럼 그리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들은 인간이 그러한 것처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어떤 행복, 환경적인 복지가 따라서 온대. 뭐 이전에? 인간의 복지, 인간의 행복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를 종합하면 모든 종들은 인간처럼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게 인간보다 중요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왜? 환경적인 복지가 먼저 온다고. 뭐보다? 인간의 권리, 복지보다. 됐습니까? 갈게요. 보시면 단절부터 priority, 우선순위야. 누구한테 주어지는? 인간의 건강에게 주어지는 우선순위가 일으킨대. 윤리적인 딜레마를 만약에 모두를 위한 건강이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충돌하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그 환경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는 느낌이거든. 됐습니까? 인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충돌한다고 하니까. 두 개의 extreme 포지션, 극단적인 포지션이 may be envisaged, 상상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뭐야? 봐봐. 일단은 두 개라고 했으니까 나쁘지 않죠. 첫 번째. 강조해요. 첫 번째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해. 그래서 사회적 이익이라는 게 개인의 선호의 총합으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다 침해야. 개인장. 반대의 익스트림인데요. 두 가지니까 첫 번째 그리고 반대. 이게 증가하는 환경적인 악화에 대한 반응인데요. 두 번째 익스트림은요. 우선순위를 둡니다. 누구한테? 환경한테요. 그 다음에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반대가 맞지. 단절은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양 극단을 봤으니까 중간 지점인데 뭐 사이에? 두 개의 익스트림. 두 개의 익스트림 사이에 중간은 can be 뭐일 수 있냐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구분하는 거에 의해서. first order와 second order 윤리 원칙을 구분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대.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제는 없어 보여요. first order, second order. 가볼게 계속. 우선순위인데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여겨진대. 뭐로써? 이게 first order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이 first. 그 다음에 자연을 존중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악화를 통제하는 것이 second order야. 그렇구나. 환경이 second구나. 그러면서 끝납니다. 단절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보셔도 단절은 없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제시문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환경이 인간보다 좋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경이 우선적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환경이 우선적이다를 보는 그 글귀가 어디 있었어? 그걸 보세요. 1번 아니고요. 두 개 갈등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는 철저하게 누구 짱? 인간 짱. 여기에서 뭐가 바뀌어? 환경 짱이죠. 그럼 어디 들어가야 되겠어? 바뀐 다음에 환경이 더 우수한 게 맞다를 더 뒷받침해주는 당연히 3번에서 들어가야겠죠. 됐습니까? 단절이 없는 게 맞지만 소재를 붙이니까 제시문의 소재가 뭐였다? 환경이 인간보다 중요하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게 2번부터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 3번 뒤부터는 무슨 얘기야? 중간 지점이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야죠. 그 사이에서 넣어주시면 끝이야. 여기는 마찬가지로 뒤에 이 얘기가 있긴 하지만 여기는 첫 번째 얘기를 한 상태에서 뒤집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얘랑 붙게 돼요. 여기는 안 되죠. 뒤에서 이 얘기를 하고서 뒤집어진 상태에서 부연 설명하는 게 맞겠다. 됐습니까? 답은 3번 찍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지금 시기는 누구나 다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경쟁자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린 정신 차리고 달려가야 한다. 간단한 게임이다. 끝날 때까지 최대한의 능력치를 키워가지고 최대한의 그 피지컬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알겠습니까? 중간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9월달, 10월달 모의고사 봤을 때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문제가 무엇일까를 봐서 매일매일 그 문제를 바꿔가시면 되죠.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같이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